안녕하십니까. 동로사주TV 우동로입니다. 육식갑자 일주 분석 47번째 신해 일주에 대한 분석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신금은 금의 지를 의미하죠. 해는 절기로 입동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장간으로는 무갑임이죠. 갑목의 장생지죠. 12 운성으로 신금은 해가 욕지죠. 욕지 목욕 도화죠. 육친으로는 상관을 의미합니다. 신의 일주는 금수쌍청을 얘기합니다. 물속에 있는 신금이다. 반짝반짝 빛나야 되죠. 수상관이네요. 금수상관. 신금은 예리하고 날카롭죠. 물상학적으로 면도칼을 의미합니다. 상당히 날카롭다. 신금 일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예민하다고 할까요? 그게 외부를 향하고 있건 내부를 향하고 있건 상당히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말의 행동력, 그 다음에 누구를 비교하는 능력. 신의 일주들의 배우자들은 자긴 못나더래. 물론 자기도 잘나야 되지만 신의 일주들이 특히 배우자들이 상대적으로 잘나야 된다. 비교 우위에 서야 된다라는 게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 우위에 있을 때는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좀 뭔가 비교해서 부족하다라고 할 때 신의 일주들은 상당히 예민해진다. 잔소리가 심해지겠죠. 까칠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보일 것 같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죠. 그 다음에 갑목이라고 하는 건 정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수는 상관이죠. 신금 일주의 본성은 상당히 깔끔하다. 정인은 긍정수용성, 학문성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상관은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계를 얘기하죠.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 자기를 펼치려고 하는 욕망이 임수로 들어왔으니까 수라고 하는 거는 응축되고 수축되는 기운이라 본인 스스로가 상대방과 비교해서 잘나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죠. 나쁘게 표현한다면 열등의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해는 깔끔하죠. 일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깔끔하고 자기 주변 정리정돈을 상당히 잘할 수 있는 일주가 신의 일주입니다. 빈틈이 안 보인다. 남자나 여자나 공이 같을 것 같습니다. 멋쟁이들이 많다. 상관을 깔고 앉아있는 분들이 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어떤 욕망계가 있는데 그 욕망계 안에는 정제가 있으니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일 마무리도 상당히 깔끔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자기의 자존심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하지 않겠죠. 상관이라는 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본성계를 말하는 거고요. 정인이라는 거는 신해 일주에 정인이 있다라는 거는 만약에 성장 과정에 많이 배운 어떤 환경만 된다면 신의 일주를 가진 학자들도 상당히 많겠다. 더구나 요즘과 같은 4차 산업에 신금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모아서 취합 분별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분별력이 되게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의 일주들은 좀 깐깐하다 하는 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성격도 까칠한 사람들이 많다. 또 한 가지는 본인의 내면 세계에 가지고 있는 본성이 정제의 힘을 받으면
혹은 문곡성, 정인의 힘을 받으면 항상 주변의 것들이 비교 우위에 있어야지 비교해서 좀 열등하다 싶을 때 상당히 예민해질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수쌍청이죠. 금이 물을 만나면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금수 상관 희경관이 된다. 금수상관이 관을 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관이라고 하는 건 여명에서는 남자를 의미하죠. 또 남자한테서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 소속, 자기가 일하는 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정제도 있고 정관도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주가 정해 일주입니다. 흠이 좀 있다면 자꾸 남들과 비교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운 때문에 부부지간에도 싸움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 말싸움이겠지만, 그렇지만 사주 원국에 관이 병화가 들어온다면 그러한 문제도 일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주 자체의 본성은 정밀하고 분석적인 컴퓨터 계통의 일을 했을 때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일주가 신의 일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을 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일주가 신의 일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육식갑자 중에서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일주가 신의 일주가 될 것 같고요. 전제 조건은 인성 쪽에 얼마나 자기가 그러한 교육에 노출됐느냐에 따라서 본인만 가지는 어떤 숙련도가 높은 일에 종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일을 유능하게 해낼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일주다. 그래서 신의 일주는 좀 까칠하지만 그래도 이게 본인의 어떤 내부 수양에 쓰여진다면 신의 일주만큼 인기 많은 일주가 없지 않겠느냐. 단 인성이 무너지고 관성이 무너진다면 평생 살아가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아픈 일주가 신의 일주입니다. 일지 자체가 육음이죠. 음으로 꽉 찬 일주죠. 도금이라 그럽니다. 자기가 상대방보다 열등하다고 판단했을 땐 한없이 우울해질 수 있는, 그게 열등감으로 자리 잡았을 때 상당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남녀공이 신의 일주는 무토, 어떠한 학습기를 거쳤느냐에 따라서 사회에 전문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본성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정제, 정확하고 깔끔하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분류를 잘할 수 있는 신금, 또 금 자체는 준비된 금이죠. 그래서 신의 일주는 인성과 운에서 오는 관성이 이 사람의 평생 운명을 밝은 곳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천간일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신의 일주의 본성은 상당히 정확한 곳에 있다에 방점을 찍고, 그 다음에 학습기, 성장해 가면서 어떠한 배움을 통해서 상관과 식신생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주, 누구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는 일주가 신의 일주다. 단 운에서 병화가 와준다면 금상첨화라고 하겠죠. 오늘도 신의 일주에 대한 사주를 법문도에 놓고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곤명입니다.
1991년 8월 9일 사시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신미, 병신월, 신해일, 개사. 신금이 신월에 태어났으니까 체질로는 금체죠. 금체다. 체질은 금체다. 금체 질병의 양상은 허에 있다 그랬죠. 예, 법륜에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금생수, 수생, 목, 목생화, 화생토, 신금의 신월에 태어났고 해수상관, 병화, 사화, 개수, 미토, 비견이 2개 있고 겁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신월에 태어났는데 그나마 참 다행인 게 합을 하네요. 병신 합수. 화가 용신이고 토가 이신입니다. 화가 용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분한테는 남편이 곧 용신이자 직장이 용신일 수 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금수, 상관, 희경관이네요. 고전에 나오는 그 사주입니다. 22년 임민년은 기의 흐름으로 보아 상당히 길해 보이는 세운입니다. 또 대운으로는 60세 이민대운, 임목이 천을귀인으로 들어왔죠. 물론 인신충으로 들어오지만 여기서 충은 별로 그렇게 흉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귀인이 들어와 2분의 3 자체, 노의 3 자체가 상당히 길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법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주입니다. 신금이 신월에 태어났다는 건 체질적으로 이분은 금체다. 그래서 간이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 그렇지만 말년에 들어오는 임목이 오히려 귀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해 일주에 대한 본성을 분석해 봤는데요. 신해 일주는 상당히 자기 주변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하는 일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주가 신해 일주입니다.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상관이 외부로 향할 때 남들한테 좀 안 좋게 비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목욕으로 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내면을 좀 다듬으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갖고 있는 감성계를 잘만 활용한다면 제가 봤을 때 이 목욕은 나쁘지만은 않다. 신의 일주는 남자 여자 공이 상당히 예민하다. 자기 내면에 대한 갈등이겠죠. 자기 내면이 열등하지 말기 위해서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삶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신의 일주에 대한 본성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